안녕하세요. 더 테니스 레딕입니다. 오늘 방송도 그랜드슬램 US 오픈 특집으로 긴급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한국 시간 9월 11일 오전에 2023년 마지막 그랜드슬램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자 단식 우승자 노박 조코비치, 여자 단식 우승자 코코 가우프, 누적 관객 96만 명으로 역대 최다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늘 저희 더 테니스에서는요. 메드베데프 알카라즈, 조코비치 벤쉘튼의 남자 단식 4강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 단식 4강전인 무호바와 가우프, 사발렌카와 메디슨 키스를 리뷰해보고요. 메드베데프와 조코비치의 결승전, 사발렌카와 가우프의 결승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단식 4강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코코 가우프와 무호바 혹시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1세트 경기를 말씀 좀 드리자면 무호바의 첫 서브 게임을 이제 브레이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연속 브레이크를 이제 허용했어요. 하지만 게임 스코어 1대5에서 또 브레이크를 한 번 또 성공을 합니다. 무호바 선수가. 그리고 3대5까지 따라 붙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브레이크를 해내면서 4대5까지 따라 붙었어요. 무호바 선수가. 네. 그렇게 만들었지만 자신의 또 다음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면서 1세트를 바로 내줬고 가우프 선수는 게임 스코어 5대1 유리한 상황을 5대4까지 따라잡히면서 경기가 어려워질 뻔했으나 무호바의 연이은 네트에 걸리는 에러로 다시 브레이크를 해내면서 세트를 가져갔고요. 가우프 선수는 정말 다행스러운 세트였고 무호바 선수는 기회를 잡지 못하며 아쉬운 세트가 됐습니다. 1세트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코코 가우프랑 네. 무호바가 이 직전 마스터스 대회 신시내티 대회 있잖아요. 네네. 그 신시내티 2023에서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시에 코코 가우프가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사실 무호바가 굉장히 떨려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스트로크가 계속 난조이더라고요. 네트에 걸리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이 많았는데 중간까지는 게임 스코어가 4대1, 5대1까지 그냥 쭉쭉쭉 밀리거든요. 네. 보면은 그 토탈 포인트 earn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얻은 점수가 가우프가 일단 2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백핸드 에러가 7대 0입니다. 가우프는 백핸드 에러가 0인데 무호바는 백핸드 에러가 7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언포스트 에러가 7대 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호바가 백핸드 타점이 멀어요. 그러니까 스텝이 부족해. 근데 스텝이 왜 부족하냐면 몸이 딱 굳었어요. 긴장한 거죠. 네. 긴장을 해갖고 몸을 굳으니까 이게 백핸드가 나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다 걸리거나 나가거나 안 되니까 이제 무호바가 넘기기 테니스를 시전을 합니다. 5대1에서 넘기기 테니스를 시전을 하는데 네. 가우퍼가 이제 이를 놓치지 않고 맹 공격으로 이제 몰아쳤는데 사실 그게 잘 먹히진 않았어요. 사실 가우프도 나름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5대3에서 가우프가 5대3에서 끝냈어야 되고 사실은요. 네, 맞죠.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 서브 게임에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브레이크 당해요. 네. 그래서 5대4가 됩니다. 5대4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됐더라도 사실 무호바의 긴장감이 풀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6대4로 됐죠. 이게 여자 테니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5대5까지 갔으면 그래도 이제 점수가 자기가 1대5에 뒤지고는 상황에서 이제 동점까지 따라 붙었으니까 자신감이 좀.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기회를 참 맞아. 놓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여기서 5대5까지 만들었으면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힘이 좀 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무호바 선수가 얼굴이 거의 그냥 로봇입니다.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표정에 계속 긴장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원래 이 선수가 워낙 또 얼굴 변화가 많이 없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거의 로봇처럼 거의 얼굴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전 또 신시내티에서도 또 패배를 했으니까 또 더 긴장감이 그때보다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요인도 작용한 것 같고 일단 1세트는 이렇게 아쉽게 무호바 선수가 세트를 내주면서 1세트가 마무리됐고요. 2세트를 또 보자면 5대5까지는 또 팽팽하게 맞섰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무호바 선수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좀 풀렸는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췄고 근데 5대5 게임 스코어 5대5 가우프 선수 서브였고요. 15올 스코어였는데 이제 무호바 선수가 포인트 이제 코코 가우프의 앵글 쪽, 네. 포인트 쪽이죠. 이제 무호바 쪽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죠. 각도 깊은 곳으로 이제 넣습니다. 포인트를 네. 넣고 이제 들어가죠. 네트 대시를 하는데 거의 오픈 코트였어요. 이제 가우프 선수는
그냥 리턴만 한 상태에서 거의 완전 왼쪽으로 빠져있는 상태고 네. 많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네트 대시를 하면서 오픈코트 발리 찬스였는데 이걸 아웃시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아주 엄청 결정적인 아쉬워했어요. 제가 엄청 봤을 때는 이게 결정적인 에러이지 않았을까. 여기서 땄으면 이제 좀 경기가 어떻게 풀렸을지 4-4였겠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포인트를 더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했다면 이제 6대5에서 자기가 이제 서브니까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네네.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정적인 에러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6대5 이제 무호바 서브였는데 이제 듀스였어요. 듀스에서 15번의 랠리를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우프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이제 5대6이죠. 무호바 서브 5대6 무호바 서브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포인트를 또 에디였는데 따라가면서 또 듀스가 됐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심합니다. 무려 40회 맞아요. 랠리가 나왔어요. 엄청난 랠리가 있었어요. 네, 40회 랠리가 나왔고, 네. 근데 이 이제 상황에서 무호바 선수가 드롭을 놉니다. 오. 네, 이 상황에서 드롭을 놨는데 이거를 가우프 선수가 또 패싱으로 마무리하죠. 네, 그래서 남은 또 에드에서 이제 가우프 선수가 따내면서 결국에는 2대 0으로 코코 가우프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죠. 이 세트가 원래 이게 서로 자기 서브 게임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제 무호바 선수가 조금 긴장감을 좀 뭐랄까 좀 떨쳐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네. 왜냐면 네. 3대3 뭐 2대2 3대2 3대3 4대3까지 쭉쭉쭉 가거든요. 근데 거기 4대3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4대3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5대3이 되고 5대3에서도 이제 좀 애매해가지고 6대5로 이제 코코가우프가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무호바 서브 게임이었는데 무려 매치 포인트가 6번이나 있었습니다. 무호바도 나름 저항을 했어요. 나름 저항을 하고 굉장히 이제 승리에 대한 집착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코코가우프가 브레이크를 하면서 7대5로 2세트도 승리를 하고 2대 0으로 결국 세트 포인트 2대 0으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가우프의 어떤 멘탈, 그 다음에 코코가우프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듀스 코트에서 와이드 서브를 넣었는데 와이드로 나가는데 그거를 받고 드롭샷.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드롭샷이라는 게 그냥 어차피 그냥 포핸드 이렇게 쳐도 네. 어차피 이미 와이드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픈 코트라서 그냥 넣기만 해도 이기는 건데, 거기를 드롭샷을 하는 어떤 배짱? 네. 근데 배짱은 사실 기술적인 완성도가 필요하니까 이제 알카라즈 같이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봤었는데, 이제 가우프 선수가 얼마만큼 멘탈이나 기술적인 완성도가 괜찮은 대회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4강전에서 코코 가우프가 2대 0으로 무호바를 잡으면서 인간 상성을 이어갔고, 사실 가우프 입장에서는 US 오픈이 굉장히 땡큐인 대회다. 왜죠? 왜냐, 가우프의 인간 상성은 이가 슈비용택입니다. 슈비용택이 무려 7대 1입니다. 상대 전적이요. 하드코트에서 4대 1, 클레이코트에서 3대 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가우프는요, 이 슈비용택만 만나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예요. 거기다가 슈비용택은 공격적인 선수니까 그게 상성이 딱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찬더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스타펜코를 가우프가 잡은 거잖아요. 오스타펜코처럼 그렇게 공격을 슈비용택 똑같이 하는데 슈비용택은 다 넣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가우프랑 상상이 완전 안 좋아요. 가우프는 이제 뭐랄까요, 약간 디펜시브 베이스라이너죠. 공격적이보다는 수비적으로 그걸 기다리다가 빈틈이 나오면 이제 내가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무호바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호바를 코코 가우프가 이겼고요. 두 번째 4강전은 사발렌카와 미국의 메디슨 키스 선수죠. 네. 이 경기도 되게 흥미로운. 네, 이 경기가 저는 네. 베스트 경기였다 생각해요. 네. 특히 WTA의 가장 특화된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긴지를 모른다. 네. 네. 저는 이 경기를 본방송을 보진 않고 이제 스코어만 이제 라이브 스코어만 이제 봤을 때 4대 2까지 벌어진 걸 봤는데, 네. 와, 여기서 사발렌카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어느덧 또 보니까 경기를 또 그죠. 이승을 잡았더라고요. 잡았어요. 네. 또 그 다음에 3세트에도 아마 좀 뒤져있던 스코어에서 제가 맞아요. 역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보고 와, 진짜 사발렌카 벼랑 끝에서 살아났구나. 네, 이 생각이 너무 들었고, 일단 경기를 봤을 때 1세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메디슨 키스 선수가 거의 뭐 6대 0. 네, 아예 네, 힘도 몰아붙였어요. 못 쓰게 몰아붙였고, 사발렌카 선수도 몰아붙였는데 이제 오히려 범실이 많았던, 몰아붙였지만 범실이 많았고, 메디슨 키스 선수는 그 강력한 이런 공격들을 다 받아내면서 그 공격을 그냥 받아내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위너로 더 연결시키는 맞아요. 공격. 네, 이런 걸 해내면서 라인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1세트를 보자면 사발렌카 선수가 이제 자신의 이제 첫 서브죠.
이 기회를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고 그리고 15-4이 이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기회를 또 놓칩니다. 네.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이제 뭐 3대0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고 메디슨 키스 선수가 이제 쳐다만 봐야 하는 뭐 다양한 코스 공략을 했고 이 세트 1세트는 일단 베이글 스코어가 났잖아요. 맞아요. 메디슨 키스의 완벽한 세트였던 것 같고 사발렌카 아예 투지를 상실했어요. 사발렌카 이제 선수는 이제 자신의 언포스트 에러로 한 세트를 그냥 뭐 헌납했다. 맞아요. 네, 거의 그냥 뭐 코코 가프 선수랑 오스타펜코 선수의 또 거기도 베이글 스코어가 났잖아요.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공격을 하다가 다 끝난. 네. 그냥 그리고 그 잘 들어간 공격을 메디슨 키스 선수가 받아치고 다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위너를 만들어내면서 아예 그냥 뭐 헌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드랍,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 뭐 모든 면에서 범실이 나왔던 그런 1세트 경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이한 게 이번 US 오픈은 이제 여자 경기였죠. 8강에도 베이글 스코어가 2번 나왔고 2경기 나왔고 준결승 경기에도 지금 베이글 스코어가 나온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1세트 어떻게 보셨나요? 여자 선수 경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테니스 이거 녹음을 하면서 WTA를 좀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이름값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8강에 들어있는 남자 선수들은 거의 랭킹 탑 10에 있는 선수가 거의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메디키스도 이제 13이고요. 13번 시드. 네. 저는 1경기를 봤을 때 이제 결승전까지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끝났으니까 이제 사발렌카 선수의 멘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메디슨 키스가 미국 선수란 말이에요. 네. 보통 자국에서 열리는 그랜드슬램이니까 자국민이 많을 것이고 일방적인 응원을 받잖아요. 1세트 때 그거가 영향을 저는 준 것 같아요. 사발렌카가 그 뭐랄까 관중들의 그런 함성, 네, 응원. 부라고 하죠. 부, 네. 그러니까 야유를 네. 견디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발렌카가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 자기 스타일대로 공격적으로 하는데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공이 나가고 또 더 꺾여야 될 공이 덜 꺾이면서 키스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키스는 그냥 공이 짧고 또 공이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냥 쳐버립니다. 대놓고 키스도 뭐 공격적인 선수라서 대충 넘기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발렌카도 열심히 치는데 사발렌카 공 나가고 키스 공 안 나가니까 키스가 6대0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네. 사발렌카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는 표정을 그래서 저는 맞아요. 사발렌카의 그 시그니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1세트에서 보여줬죠. 2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키즈랑 이제 사발렌카랑 비슷하게 가는데 키즈가 4대2까지 리드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스코어가 5대4까지 가가지고 메디슨 키스의 이제 서브 게임이었는데 사발렌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키즈가 이제 거의 이겼거든요. 다 이겼어요. 5대4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 더블폴도 하고 스트로크 날리고 하면서 이제 스코어가 5대5가 되면서 타이브레이크까지 어떻게 끌려갑니다. 네. 타이브레이크가 되니까 이제는 키스가 몰리는 거예요. 사발렌카는 어떻게든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가니까 이제 쉽게 가져가고 또 타이브레이크에서 사발렌카 공이 잘 들어갔어요. 뭐 맞아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중을 더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이브레이크에서는 랠리 싸움에서 완패를 하면서 이제 2세트를 내주고 세트 스코어 1대1이 되죠. 네. 산다로님은 2세트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선수 이제 자국 선수들이 나오니까 그 함성이랑 이런 게 대단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첫 게임을 2세트 때 따고 사발렌카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만세를 외칩니다. 손을 이렇게 왜죠? 들면서 아. 자기가 이제 한 게임 뗐. 6대0을 한번 게임 하고 그런 땄다.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게임스코 1대1에서 브레이크를 허용했고 또 그 힘대결에서 또 계속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키스 선수 네. 였고요. 이 1대1에서 메디슨 키스에게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내주고 난 다음에 사발렌카가 굉장히 화를 내요. 네, 완전 극대노해가지고 뒤에 이제 펜스 옆에 있는 수건 이제 놓는 그 네네네. 근처에다가 막 라켓을 칩니다. 너무 화가 났는지. 네. 네. 이제 브레이크를 또 허용했으니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게임 스코어 1대2였죠. 다시 브레이크를 또 해내요. 사발렌카가 브레이크를 했고 바로 또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발렌카가 이제 4대5 서빙 포도 매치 이제 메디슨 키스의 5대4 서빙 포도 매치였죠. 네 거의 그럼 여기서 보통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여기서 원래 끝난 게 맞죠? 맞아요. 네. 끝내야 되는 건데 키스 선수의 이제 더블 폴트 그다음에 포인트 범실 네. 이게 겹치면서 이제 사발렌카 선수가 브레이크를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또 자신의 게임을 따가면서 이제 타이브레이크 들어가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타이브레이크가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타이브레이크에서 사발렌카 경기력이 갑자기 살아나기 그죠? 시작합니다. 갑자기 잘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살아났고 반대로 이제 키스 선수는 처음에 사발렌카 선수의 그 경기력이 이제 저하되는 것처럼 이제 서로 반대의 길을 가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에러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타이브레이크를 7대1로 그냥 눌러버렸죠. 타이브레이크를. 그쵸. 그래서 사발렌카가 승리하면서 이제 1대1 동률로 만들어서 이제 3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3세트를 보자면 2대3에서 사발렌카 서브를 이제 키스 선수가 브레이크를 했고 2대4에서 키스 선수 서브를 이제 사발렌카 선수가 브레이크를 했고 이제 한 번씩 주고받았고 이제 팽팽한 경기를 이어오다가 또 6대6 타이브레이크를 들어가게 돼요. 네, 두 번째 타이브레이크도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슈퍼 타이브레이크죠. 네. 근데 처음에 7대 제가 기억하는데 7대 몇을 이길 때 7대 5였어요. 7대4? 네. 네, 그 정도 7대 4, 5 이 정도. 네, 사발렌카가 라켓을 던집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7.5는 경기인 줄 알고 착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라켓을 던진 건 아니고 이렇게 내려놨죠. 떨어뜨리고 네. 얼굴에 감싸지는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세레모니. 나 진짜 네네. 힘들게 이겼다. 질 네. 줄 알았는데 이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아니라고. 슈퍼타이다. 하니까 네, 마지막 경기. 세트는 네. 슈퍼타이잖아요. 10점인데 네. 그래갖고 이제 조용히 다시 라켓을 집어들고 다시 그래서 이제 내리 모든 이제 3점을 바로 또 획득을 하면서 10대5로 타이를 또 잡아냅니다. 네. 2세트는 잡아내면서 이제 2대 1로 세트 스코어 2대 1로 결승에 진출했고 2세트의 타이브레이크 경기, 3세트의 타이브레이크 경기만 빼서 그냥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이건 사발렌카 경기였다. 압살을 했는데 전체 경기를 보면 이제 그랬던 게 아니었죠. 1세트 베이글 스코어가 네, 있는 그렇죠. 걸 네, 보면은 그러니까 또 서로 브레이크를 주고 받으면서 또 키스 선수가 서빙포드 매치를 지키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잃으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의 사발렌카 선수가 타이브레이크 경기만 보면 이제 거의 주도했고 네. 타이브레이크가 사발렌카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메디슨 키스 선수의 이제 뒷심이 너무 아쉬웠던 경기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사발렌카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던 그리고 호주 오픈 그리고 우승자고 세계 랭킹 2위거든요. 네네. 그거에 맞지 않은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 좀 해봅니다. 이겼지만 아쉬운 경기였다. 네네네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던.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멘탈이니까 저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 사발렌카가 이제 그거가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왜냐면은 사발렌카가 지금 여기 메디슨 키스를 잡으면서 4개 그랜드슬램 전부 4강에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호주 오픈을 우승을 했어요. 네네. 호주 오픈 우승했고 그 다음에 롤랑 가로스 4강, 그 다음에 윈블던도 4강, 네. US 오픈도 결승을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올 한 해 엄청난 그쵸. 성과를 한 거예요. 아마 네. 상금만 100억 이상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 4개를 다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못했다는 거는 조코비치와 다른 점이죠. 여기 그 관중들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중들의 그런 응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부터 이미 멘탈이 상했는데 사실 실력 자체는 메디슨 키스보다는 사발렌카가 한 수 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발렌카와 코코가우프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메디슨 키스도 미국 선수였고 코코가우프도 미국 선수인데 미국 테니스 스포츠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능 있고 젊은 선수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는 점이에요. 네. 꼭 미국인이 아니어도 US 오픈에서는 여자 단식 부분 특히 10대 소녀들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16살에 우승한 세레나 윌리엄스라든지 네. 아니면 19세에 우승한 라두카누. 뭐 라두카는 근데 무려 18세였어요. 그때. 아, 네네. 18살이었고 19살에 우승한 그 러시아의 샤라포바 네네네. 등등 그 젊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테니스 여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여자 선수들이 US 오픈에 10대에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발렌카 가우프 붙는다고 하면은 사발렌카가 이미 이미지도 굉장히 세고 거기다가 동유럽 출신이고 완전 이제 비주류고 가우프는 내 홈이고 10대고 그죠? 미국 사람들이 막 미쳐버릴 만한 그런 매치잖아요. 네. 거기다가 경기 전에 세레나 윌리엄스가 영상 편지로 가우프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내가 너를 언제나 뭐 서포트해줄게, 어드바이스 네.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이 되었고 이미 4강전에서 사발렌카의 그런 멘탈을 봤을 때 사발렌카 이기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했을 것 같은데 1세트는 예상으로 사발렌카가 승리를 했죠. 네. 1세트는 가우프 첫 서브 게임 이제 브레이크를 했고요. 사발렌카 강력한 그냥 정말 잘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제 밀어붙였고 2대1에서 또 사발렌카 선수 서브였죠. 네. 여기서 이제 더블 폴트 2개를 아. 네. 그다음에 포핸드 범실 2개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또 2대2 가우프 선수 서브였는데요. 여기서 또 다시 사발렌카 선수가 강력한 공격 테니스로 여기서도 또 브레이크를 해내고 게임 스코어 2대4 가우프 선수 여기서 또 브레이크. 이때 가우프 선수가 좀 샷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이러면서 6대2로 사발렌카 선수가 힘으로 완전 찍어 눌렀어요. 네. 근데 1세트만 봤을 때는 사발렌카가 손쉬운 두 번째 그랜드슬램을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 그랜드슬램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2세트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맞아요. 2세트 이제 게임 스코어 2대1 사발렌카 선수 서브였는데 어드밴테이지에서 더블 폴트로 브레이크를 강했어요. 더블 폴트로. 볼이 썰이어서 패싱샷이 이제 나오는데요. 가우프 선수의 대단한 패싱샷이 나옵니다. 네네. 엄청나죠. 네. 아예 여기서 이제 사발렌카 선수가 네트 앞에 대시하면서 이제 발리를 했는데 이거를 백핸드로 뛰어가면서 패싱을 하면서 저는 2세트에 주요했던 장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우프 선수가 이 샷 하나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았어요. 세트에 거의 가져가지 않았나. 이 샷을 보고 사발렌카 선수 또 박수를 또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대단한 샷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6대3으로 가우프 선수가 세트를 또 2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2세트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코코가프가 1세트에서 지고 약간 좀 엄청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발렌카가 강하게 너무 밀어붙이니까 자기는 수비를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가고 대신에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빈틈을 잘 공략해야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패싱샷이나 그리고 끈질기게 쫓아가는 그 발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세트 끝나고 코코가프 선수가 토일렛 브레이크를 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더니 바로 한 번에 딱 브레이크로 찬스로 바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 말씀드리자면 3세트 첫 시작 사발렌카 선수의 서브였는데 가우프 선수의 커버력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덧대다니고 다 걷어 올립니다. 스매싱도 다 받아내고 그 끝에 있는 거를 다 받아내면서 사발렌카 선수의 스매싱 이제 범실도 유도했고 사발렌카 선수는 오픈 코트 포핸드 또 범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런 거 해내고요. 하면 안 되는데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 오픈 코트고 그냥 되기만 힘만 빼고 이런 거를 그냥 사발렌카 선수가 다 못 넘겼고 그리고 네트 앞에 튀어오르는 이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처리해서 끝내야 되는 위너를 해야 되는 그거를 몇 번이나 놓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를 놓쳐가지고 사발렌카 선수가 좀 3세트에는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는데 이제 0대2에서 사발렌카 선수 서브에도 포핸드, 백핸드 연속 범실 여기서 또 범실에서 브레이크를 또 허용하고 4대1 스코어에서 사발렌카 선수가 이제 왼쪽 허벅지가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디컬 타임 아웃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마사지를 좀 받게 됩니다. 마사지를 받고 난 뒤 가우프 선수 서브를 또 브레이크를 해냅니다. 좀 약간 뭐 마사지를 받아서 마사지 힘이었나요? 여기서 이제 가우프 선수가 포핸드 범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성공하고 이제 2대4 사발렌카 선수 서브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사발렌카 선수가 더블 폴트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 더블 폴트도 나오고 또 포핸드 범실이 쌓이면서 이제 또 브레이크를 이제 당하는데 여기서도 또 가우프 선수가 그런 이제 범실을 포핸드 위너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경기를 잡았고 이제 5대2 가우프 선수 서브 마지막이죠. 기가 막히게 또 끝냈습니다. 사발렌카 선수의 발리를 백핸드 패싱샷으로 또 마무리하면서 3세트는 게임 스코어 6대2 그래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우승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세트부터 이미 거의 갔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갔고 사발렌카는 그 4강전의 매지슨 키스처럼 코코가우프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였는데 사실 가우프는 굉장히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넣어야 될 거는 다 넣어주고 해야 될 거 다 해주고 거기다 슈퍼 플레이까지 더해주고 관중들의 일방적인 그 응원까지 합쳐지니까 사실은 사발렌카가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왜냐면 사발렌카 계속 지금 포핸드가 나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계속 나가고 막 폴트하고 더블 폴트하고 막 온갖 범실이 다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기려고 돌아봤을 때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약간 과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았고. 일단은 이 사발렌카 선수가 자기 플레이 성향 자체가 일단 굉장히 강력한 파워 포핸드 백핸드를 구사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이에요. 이제 라인으로 계속 붙이는. 네. 근데 그런 라인에 이제 뭐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공격들이 모든 공격들이 에러로 나가지 않고 다 들어왔다면 네. 이제 경기는 좀 어떻게 될지 일방적인 경기였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공격하다가 진짜 가우프 선수는 방어하다 끝나는. 네. 걷어 올려다가 네. 방어 끝나. 근데 코코 가우프 선수는 강력한 이런 공격들을 다 커버하면서 받아내면서 범실을 유도하고 굉장히 침착한 선수거든요. 이 어린 선수가 딱 치는 걸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커버력도 엄청나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 선수들 중에 이 수비력 이제 커버력은 제일 뛰어나지 않나. 네. 네. 스매싱마저 다 걷어내니. 이게 이기는 테니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네네. 이제 공을 끝없이 넘기는 거죠. 이제 정현 선수 같은 네네. 그런 테니스인데 그러다가 이제 빈틈이 나왔을 때는 맞아요. 강력한 포핸드나 백핸드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사발렌카 같은 테니스가 사실은 정석이긴 해요. 이런 수비 테니스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테니스는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격력을 극한으로 올리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치는 앵글을 더 많이 내고 보통은 이기는데 사발렌카가 글쎄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앵글을 더 내든지 아니면은 길게 붙인다고만 생각하고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아쉽게도 눈앞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코코 가우프 선수가 또 공격력이 약한 친구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다만 파워에서는 밀릴지언정 커버력에서 앞서니까 네, 커버를 앞서고 가우프 선수는 범실 안 해요. 범실이 없어요. 네. 그냥 좌우로 막 맞아요. 라인 사발렌카 선수처럼 좌우로 막 완전 라인에 올려놓진 않지만 계속 흔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정확한 샷이 구사가 가능하거든요. 세진 않고 되게 파워 있진 않고 스피드가 세진 않지만 정확하게 양쪽으로 흔들면서 네. 상대방을 거의 뭐 손도 못 쓰게 하는. 집중력이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맞아요. 긴장하고 하면 못하는데 원래. 그리고 이 경기를 제가 주요적으로 딱 봤을 때 코코 가우프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안정적이냐? 자세가 무릎이 굉장히 낮게 무릎을 네. 굽히면서 이제 다운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발렌카는 그 정도는 이제 다운은 하지 않는데 되게 낮은 자세에서 치니까 하체 힘을 더 쓸 수 있고 그 올라오는 힘을 더 쓸 수 있고 더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더 빨리 튀어나갈 수도 네네네. 있고 그래서 더 코트 커버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자신 그랜드슬램 커리어가 하이 커리어가 이제 작년 롤랑 가로스 준우승이거든요. 네. 네, 드디어 이제 그때도 뭐 시병택에게 네, 맞아요. 무참하게 네, 일격 당했지만 네, 네. US 오픈에서 이제 또 하나 우승을 해내면서 또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었고요. 코코 가우프 선수는 이제 미국 10대 선수 네. 24년 만에 99년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로 24년 만에 이제 우승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코 가우프 선수가 이번 US 오픈에 팍 뜬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꾸준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이 16세, 17세부터 계속. 네, 시작이 언제였냐? 2019년 윈블던입니다. 네. 맞아요. 15세 나이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최연소 윈블던 본선 진출. 그 다음에 최연소 16강 진출. 음. 네, 이때 1라운드에서 비너스 윌리엄스 선수를 제압하면서 이제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때 이제 이변의 주인공이 됐죠. 네, 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그 홍대 어떻게 가요? 그거 아시나요? 아, 하이보이요? 네. 홍대 어떻게 가져가면 뭐 하이보이 그거 네, 있잖아요. 네. 그 가오프를 하이거리라고 한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좀 약간 반짝 스타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처럼 비춰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가우프가 이번에 US 오픈 우승을 하면서 나는 하이브는 아니다라는 거를 하이브 이제 증명해냈다. 뭐랄까 거품? 네, 이런 거품.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이걸은 아니다. 하이걸은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윈블던에서 너무 이제 뜨는 바람에 네. 이제 이 선수를 되게 다들 주목하다 주목을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이제 되게 이제 뜰 선수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경기력이 되게 주목을 받을 때 탁탁탁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꺾이면서 오래 안 됐어, 오래. 네, 뭐 윈블던에서도 1라운드에서 탈락해버리고 탈락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진짜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싱턴이랑 신시내티에서 우승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차례차례 우승을 해왔대요. 그래서 코가프가 한 말이 한 달 전 워싱턴 우승 때도 2주 전 신시내티 우승 때도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고점일 것이라고 했다. 3주 뒤 저는 이 트로피를 들고 이 자리에 있다.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했겠으나 실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저는 지금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선수는 분명 잘 될 선수긴 선수였다. 했어요. 네. 근데 저는 US 오픈 우승도 사실 대진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슈병 때 올라왔으면 졌어요. 그렇죠. 모르죠. 네, 인간 상성입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게 지금 US 오픈 시리즈거든요. 다 네, 네, 신시니티 그다음에 네. 워싱턴 경기 미국 네. 거를 다 누가 달라. 네. 다 지금 세 경기를 지금 휩쓴 거예요, 지금. 맞아요. 가오프라고 네. 할 걸요. 네. 그랬는데요. 괜히 네. 원수 차별을 하고 해가지고 자, 여자 선수는 저희 모두 다 세 명 다 네. 틀렸죠? 아 네.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 다음 경기 이렇게 이로써 여자 단식은 코코 가우프 선수가 10대 선수로는 24년 만에 US 오픈 그랜드슬램을 가져가면서 우승을 했고요. 지금 남자 단식 4강전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죠. 메드베데프와 알카라즈의 엄청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명경기였어요. 네, 대단한 경기였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요. 네, 저도 아침에 엄청났죠? 일어나서 본 경기를 네. 봤는데 1세트는 뭐 서로 되게 잘했어요. 네, 균형을 잘 잘했어요. 맞추고, 뭐랄까요? 네. 테니스의 진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스트로크 테니스와 발리 테니스가 적절하게 섞인 엄청난 경기였어요. 네. 거기다 운동 능력까지요. 베이스 플레이어와 네. 그다음에 이제 올라운드 올라운드 플레이어. 플레이 대결이었죠. 네. 근데 서로 이제 잘 맞춰서 이제 6대6 타이브레이크 들어가게 됐고요. 타이브레이크에서 알카라즈의 어이없는 리턴 이제 완전 그냥 똥볼이라 그러죠. 하늘로 날립니다. 그냥. 맞아요. 네. 하늘로 날리는 볼이 이 경기 한 3-4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이없는 리턴과 메드베데프의 더블 폴트 하나씩 이렇게 에러가 나왔고 타이브레이크 3대3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2세트까지 경기력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어졌죠. 네, 무조건이죠. 3대3부터 알카라즈 경기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드롭샷 실패하고 서브앤발리 실패하고 포핸드 에러하고 이래가지고 내리 3포인트, 3포인트를 이제 실점을 합니다. 네. 그래서 7대3으로 이제 메드베데프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되죠. 이게 저는 좀 알카라즈의 어떤 멘탈리티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인도 인정하지만 네. 그 경기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1세트가 그 너무나 명백한 그 증거인 게 근데 메드베데프도 사실 코코가우프의 상위 호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모든 공을 다 받고 좀비 질릴 좀비 때까지 테니스. 스트로크를 치는데 그 스트로크가 그냥 왜 보통 이제 동호인들 단식 칠 때는 그냥 넘기잖아요. 근데 네. 메드베데프 공격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텨내서 우리 끝까지 한번 랠리 해보자. 뭐 40개든 50개든 60개든 해보자라는 그런 멘탈리티가 장착된 선수였어야 하는데 알카라즈가 네.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느꼈냐면 스트로크 싸움을 안 합니다. 스트로크 치고 발리 들어가고 서브 넣고 발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초에 스트로크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메드베데프는 엄청난 선수인 게 상대방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스트로크를 짧게 줍니다. 발 밑으로 줘요. 발 밑으로 주니까 이거를 하프 발리로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냐 타이브레이크에서 한 거죠. 타이브레이크에서 알카라즈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냥 발 밑에다가 스트로크 칩니다. 네. 원래 세게 쳤으면 사실은 알카라즈 점수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카라즈 거기서 말리는 거예요. 멘탈 터지는 거죠. 스트로크 안 돼가지고 발리 나갔는데 발리도 안 돼. 거기다 메드베데프 엄청난 패신샷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알카라즈는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메드베데프는 너가 나한테 이건 안 되지. 그럼 너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이미 경기 플레이는 다 있었던 거죠. 1세트 때 그렇게 뭐랄까요? 메드베데프의 어떤 심리적인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이제 가져가서 사실은 근데 스트로크 싸움 계속했어도 알카라즈가 이길 가능성은 충분했는데요. 네, 가져가 됐었고 그리고 알카라즈가 좀 무리하게 포핸드를 자꾸 시도하고 맞아요. 약간 이기려고 했던 그렇죠. 게 없지 않아 왜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선택을 이런 생각을 네네네네. 할 만한 근데 차들이 그게 멘탈인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2번, 3번 더 넘기면 내가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야겠다. 왜 맞아요. 시너랑 드베레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시너가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서 랠리가 오래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테니스를 쳐가지고 이제 빨리 어차피 끌고 가면 지니까. 네. 근데 알카라즈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계속했어도 사실 알카라즈에게 승산이 있었을 텐데 결국 1세트를 안타깝게 메드베데프에게 주게 됩니다. 네. 2세트도 허무하게 줬죠. 네, 이 여파가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 2세트까지 그냥 네. 이어집니다. 에러가 이제 알카라즈 선수가 눈에 띄게 이제 맞아요. 이제 2세트에 완전 늘어나기 자멸을 시작하고, 하는 거죠. 네, 퍼스트 서브 성공률이 일단 현저히 낮아요.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퍼스트 서브가 들어가질 않고 자기가 이제 잘했던 드랍, 서브앤 발리 다 실패. 쭉 내려갑니다. 타이브레이크 3대3부터 2세트 끝날 때까지는 거의 한 60%밖에 되지 않았나 성공률이. 네. 이런저런 이제 에러들로 6대1로 메드베데프 선수가 승리했고요. 근데 정말 알카라즈 선수가 뚝심 있는 선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서브앤 발리를 실수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안 하게 되고 그냥 내가 스트로크로 싸움을 해야겠다. 다른 걸로 이제 접근하는데 꾸준히 자신이 준비한 걸 계속 시도합니다. 네. 서브앤 발리 들어가고 그냥 계속 드럼 놓고 드럼 놓고 다 해요. 그리고 2세트가 종료되고 이제 토일러 브레이크를 또 들어가면서 네. 또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싹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였다. 알카라즈답지 않은 알카라즈답지 않은 스트로크, 알카라즈답지 않은 드롭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진. 뭔가 약간 알카라즈가 야 내가 보여줄게. 나의 드롭, 나의 서브앤 발리 보여줄게. 메드베데프가 지는 걸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엄청 막 당당하게 했었는데 이게 다 실패하니까 혼자 말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메드베데프 선수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 엄청 전략을 많이 짜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자기는 알카라즈랑 붙으면 질 것이다. 질 것 같다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윈블던에서 이제 졌죠. 지고 이제 US 오픈에서 만난 건데 네. 메드베데프 선수가 주요했던 게 뭐냐면 알카라즈 선수 백핸드 쪽에 리턴을 깊숙하게 넣습니다. 깊숙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카라즈가 그러니까 대처를 못해요. 그냥 걷어내고 그냥 따닥볼로 그냥 넘길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코코가프 선수처럼 뭐 그런 패싱을 때린다든지 네.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넘기고 근데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이제 실점이 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메드베데프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게 저는 알카라즈의 약점이라고 봤거든요. 알카라즈는 보통 베이스라인에 서 있을 때 보면은 보통은 두세 발 뒤에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서 있습니다. 이제 스트로크를 치려고요. 네. 근데 알카라즈는 베이스라인 한 발 뒤나 혹은 밟고 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들어올 드롭샷을 놓고 뛰어 들어갈 준비를 늘 합니다. 네. 발리 들어갈 포지션을 미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처럼 이제 스트로크 마스터들은 서 있는 발 바로 밑에 그냥 주는 거예요. 발을. 네, 네. 공을. 그러니까 알카라즈는 내가 지금 이걸 뒤로 가서 스트로크를 쳐야 될지 들어가서 발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발 밑으로 공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메드베데프가 준비를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알카라즈의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파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스트로크 싸움을 끌고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알카라즈가 드롭샷이 가능한 거는 특히 메드베데프 같은 딥 리턴을 하는 선수에게 알카라즈가 먹힐 가능성이 높은 건 네. 윈블던에서도 그랬지만 스트로크 싸움이에요. 스트로크 싸움에서 계속 베이스라인 뒤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발리를 해야지 드롭샷을 놔야지 그거를 점수를 넣는 건데 네. 처음에는 좋게도 많이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싸움 하다가 1세트에는 1세트에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스트로크 싸움이 안 되니까 알카라즈 스스로 포기한 거를 메드베데프가 알아요. 네. 너는 어차피 들어올 거야. 왜냐면 스트로크 싸움 내가 이기니까. 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이미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서로 하니까 알카라즈가 드롭샷을 놔도 메드베데프가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서 뭐 엄청난 이제 뭐 맞발리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사실 메드베데프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길기 때문에 커버력이 엄청 문어죠, 좋잖아요. 문어. 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어입니다. 네. 이게 딱 두 사람을 보면 알카라즈는 이 커버력이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네. 굉장히 막 따다닥하게 맞아, 가는데 맞아. 메드베데프 선수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공정 이렇게 그냥 성큼성 하면 받고. 그거를 진짜 내가 못 받는 공이라도 다 따라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선수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안 가잖아요. 내가 한번 가다가 움찔하고 못 가겠으면 이제 안 가잖아요. 근데 메드베데프는 그냥 몇 발짝으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따라간 다음에 굉장히, 팔이 또 길고 네. 다리가 길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타다다닥 해서 따라갈 거를 메드베데프는 탁탁탁탁 따라간 다음에 긴 팔로 헉 하고 후려버리는 네. 그렇게 항상 커버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알카라즈 선수가 이제 포핸드 발리로 때렸는데 그거를 쫓아가가지고 백핸드 슬라이스로 경기를 따가는 브레이크를 해내는 또 멋진 백핸드 장면이 슬라이스 있었죠. 위너라고 하죠. 네. 백핸드 네. 슬라이스 패싱 네.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좀비예요, 기술이고 그리고 알카라즈가 보면 메드베데프가 못 받겠지 혹은 얘 실수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샷들을 넣는데 그걸 다 해내고 나버리니까 약간 좀 알카라즈가 자포자기를 해버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쉽게 알카라즈가 자기 샷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메드베데프가 잡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약간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는 역시 정신력이겠죠.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제코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카라즈보다는 메드베데프가 올라오는 것이 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드베데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세리머니도 크지 않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알카라즈는 사실은 리액션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알카라즈 얼굴을 보면은 두려움이 보여요. 알카라즈는 좋을 때가 안 좋을 때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표정이. 특히 2세트 같은 경우는 진짜 바짝 쫄아가지고 그 뭐랄까 멋있어 보이던 그 선수가 작아졌어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표정이 자신감이 아예 없고 아 이거는 졌다. 2세트 그렇게 지고 나니까 3세트에서 알카라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이미 경기가 많이 갔어요. 체력도 많이 빨아 먹혔고요. 메드베데프의 네. 그 강력한 체력도 정말 좋은 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감 없는 그 모습들이 2세트에 그냥 이제 경기력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평소보다 드롭이 다 길어버리니까 길죠. 맞아요. 다 따라옵니다. 이제 매드베데프 선수 다 따라오는 선수들 때문에 좀 이제 자신감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2세트도 좀 경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3세트로 넘어가면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원래의 모습을 찾은 이제 3세트였다. 네. 완전 이제 돌아왔고 어떻게 근데 좀 신기한 게 선수들은 그렇게 네. 한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자기 자신도 멘탈로 또 잡는 뭐 생각을 좀 바꾸는다든지 네.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바꾸는 건지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 좀 진짜 완전 1세트 초반 잘하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이제 드랍샷이 또 주요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쫓아가도 못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걷어내도 다 아웃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자신감 있게 붙기 시작했고 드랍을 놓고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가 리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운더를 칠 것 같이 하면서 이제 로브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알카라즈 선수가 굉장히 대범하다. 이런 순간에도 되게 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좀 그래도 자신감은 뭐 2세트에 좀 1세트도 지고 2세트도 지면서 네. 좀 많이 멘탈적으로 좀 깔아앉아 있었을 텐데 네. 좀 이런 자기 자신은 그래도 구사를 하면서 스스로 좀 이런 것을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린 친구지만 좀 대단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패싱샷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맞아요. 그 이제 바나나 샷이죠. 들어오면 그냥 다운 더 라인으로 바나나 샷으로 다 때려냅니다. 네. 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6대3으로 알카라즈가 이제 3세트는 잡게 되죠. 네.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문제의 4세트가 이제 네. 다시 돌아오죠. 네. 거의 2세트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네, 이제 1대1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알카라즈 선수의 어드밴테이지까지 갔어요. 주스에서 이제 갔는데 드랍 놓고 넘어오는 공을 이제 백핸드 리턴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각을 많이 냈으면 아마 이제 알카라즈가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메드베데프 선수가 이제 발리에 걸리면서 이제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회를 잃고 이제 첫 번째 기회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4세트의 주요 장면. 첫 번째 기회를 잃고 그다음에 이제 2대3 알카라즈 서브 40, 15 듀스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40, 15였단 말이죠. 네. 그럼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못 하고 이제 듀스에서 어드밴테이지 기회까지 갔으나 크로스 이제 드롭이 메드베데프한테 잡히면서 이제 다시 듀스를 만들게 됐고 이제 두 번의 서브앤 발리 실패로 브레이크를 허용합니다. 두 번 다 들어가요. 두 번 다 들어가는데 실패. 또 들어갔는데 또 실패. 네, 그러니까 읽혔다는 거죠. 그냥 아예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네트에 걸려버린. 네트에 그냥 아예 그냥 비슷하게 가지도 못했어요. 네, 그냥 똑같이 그냥. 그리고 이제 5대3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이제 여기서도 40, 15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못 하고 이제 듀스까지 또 갑니다. 네, 여기서도 한 번에 또 어드밴테이지를 갔는데 기회를 놓쳤고요. 이제 또 계속 듀스 어드밴테이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의 어드밴테이지. 그래서 네 번째 매치 포인트 만에 메드베데프 선수가 6대3으로 이제 4세트까지 잡아내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긴장하거나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긴장을 하겠지만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해요. 네, 진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테니스를 해? 약간 무념무상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뭐 리액션도 큰 선수도 아니고 그냥 네. 소시오패스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봐도 왜 그 드라마 중에 셜록 있잖아요. 네네.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네네.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탁탁탁탁탁 하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는 네가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렇게 경기 주도권을 쭉 끌고 가면서 네, 근데 뭔가 그 주도권을 끌 때도 힘있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매가리가 없잖아요. 너무 잘 쳐놓고 너무 게임을 완벽하게 이겨놓고도 그냥 이제 팔만 팔랑팔랑 거리면서 네, 이 장기자 이것만 네. 하고 뭐 커먼을 외친다거나 뭐 웃거나 뭐 소리 마모스를 지르거나 그런 것도 외친다거나. 없어요. 네. 감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약간 그 메드베데프의 매력 아닌 매력이지 않을까. 약간 사실 무매력도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매력인데 매력이다. 그게 좀 약간 알카라즈랑 더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냥 이 전반적인 이 세미파이널 경기는 그냥 전략에 알카라즈 전략에 실패였고 메드베데프 전략의 승리였다. 아, 네. 딱 그거 같아요. 완승이죠, 뭐. 그쵸. 완승이에요. 이게 뭐 다른 적이 없어요. 이게 알카라즈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계 랭킹 1위를 너무 빨리 간 느낌이랄까요? 근데 운동 능력은 정말 환상적이고 기술도 완벽한데 아직 그거에 맞는 그 멘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계속 이제 이전에 US 오픈 리뷰를 하면서 계속 이랬잖아. 알카라즈가 심상치 않다. 알카라즈 폼 미쳤다. 너무 잘 쳐요. 정말. 알카라즈 너무 잘 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잘 치는 거지. 메드베데프처럼 전략적이다. 혹은 좀 세수 앞을 내다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좀 어린 선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와 경험이 조금 있는 선수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그 압박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결승을 무조건 가야 그 한다라는 롤란 가로스에서도 게 있었을 비슷한 거예요. 4강전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자신이 결승전을 가고 작년에도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메드베데프는 사실은 언더독이란 말이에요. 사실 언더독도 아니에요. 메드베데프도 재작년에 우승했었고 네네. 하드코트 완전 스페셜리스트고 잘하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다 받다 보니까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급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알카라즈는 이제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좀 더 잃을 게 더 많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코비치는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사람. 네, 근데 알카라즈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에요. 네. 언젠간 한번 질 것 네, 같은 약간 사람. 그렇게까지는 아직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알카라즈 선수가 아직 이제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잔디 코트에서 메드베데프를 상대할 때, 네. 그다음에 하드 코트에서 메드베데프를 상대할 때, 또는 롤란 가로스에서 메드베데프를 상대할 때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조코비치나 나달이나 은퇴한 페더러 같은 선수들은 다양한 코트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그 전략들이 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경험들이 이제 쌓였을 말이에요. 지금 경험들이. 근데 알카라즈는 아직 뭐 그런 이제 다양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만 하는. 네. 근데 약간 좀 근데 이거는 사실 알카라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코치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진이 약간 이 대진을 보고 이 상대에 대한 분석과 그런 상대에 따른 전략들을 좀 잘 세운 다음에 이제 선수와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전략들을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알카라즈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알카라즈 코치진의 실패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딱 보면은 알카라즈는 그냥 알카라즈였어요. 맞아요. 더 여기서 메드베데프를 내가 하드코트 여기서 이제 준결승에서 상대하면 나는 이런 전술로 가겠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알카라즈였어요. 네. 똑같은 경기력으로 그냥 보여줬던 거 다 그냥 했고, 근데 그게 주요되지 않고 오히려 메드베데프 선수는 리턴을 더 깊숙하게 백핸드 쪽으로 계속 구사하면서 양쪽으로 흔들면서 그게 전략이 좀 더 먹히면서 이제 알카라즈 선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제든 알카라즈가 드롭을 넣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죠. 준비를 하고 네, 있었고 알고 그거를 뛸만 하고 메드베데프는 네. 뛸 수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알카라즈 선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이제 분석을 당하죠. 이제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선수가 언제 어디서 드롭을 칠지 몰라서 아예 대응 이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번 준결승 경기를 보면 메드베데프는 다 대응이 이제 되거든요. 네. 이제 알카라즈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언제 나올지 모르는 드롭샷 아니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서브앤 발리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로브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보다는 대처를 이제 선수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새로운 도전에 좀 직면하게 되었고요. 알카라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발렌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비스컵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네, 기권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메드베데프가 US 오픈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다음 네. 경기는 조코비치와 벤 쉘튼이었죠. 네. 미국의 신성이죠. 네. 20살의 벤 쉘튼. 네, 47위 벤 쉘튼 선수랑 세계 랭킹 2위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준결승 경기였는데요. 저희가 프리뷰를 했을 때 조코비치가 3대0 또는 벤 쉘튼이 3대2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조코비치가 네. 참교육을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것 같아서 알려줬죠. 그냥 항상 제가 보면은 어린 이제 호기롭게 도전하는 네. 선수에게 딱 보면은 이제 한번 신혜 선수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일으키지 않을까 막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데 결과를 보고 나면 가차 없이 그냥 참교육을 당하고 이런 조코비치가 얘야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란다. 약간 교육을 정말 해주는 참교육 맞아요. 진짜 테니스의 아버지. 네, 약간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경기가 또 나왔고 1세트 경기를 보자면 이제 벤 쉘튼 선수가 143마일 네 230kg죠. 서브가 나옵니다. 계속 서브할 때마다 그 카메라가 그 서브 스피드를 비춰줘요. 네. 처음에는 140마일, 그럼 141마일 계속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고 기록이 143마일로 찍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려 230km 서브 네, 속도입니다. 이거 보일까요? 보이는데 조코비치는 다시 봤죠. 네. 네. 리턴은 그러니까 서브에이스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요. 조코비치의 그 리턴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벤 쉘튼이 아니 퍼스트 서브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넣어야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다시 리턴 다시 좋게 오니까 조코비치는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갖다 대면서 이제 그걸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벤 쉘튼이 서브 스피드가 높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유명하죠. 유명해졌으니 조코비치가 준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조코비치 선수도 뭐 이전에 뭐 이바노비치 선수, 네. 뭐 이스너 선수 네. 그럼 강서버들이 앤디 로딩 뭐 이런 사람이랑 다 만나봤기 이미 때문에 몸은 단련돼 있을 거예요. 있을 테고 보자면 게임 스코어 2대3 벤 쉘튼 서브에서 브레이크를 이제 조코비치가 했고요. 이제 여기서 연속된 쉘튼의 에러가 나옵니다. 포핸드 에러 나오고 드랍 에러 나오고 발리 그냥 뭐 종합 선물 세트로 에러가 나오고 1세트는 6대3으로 조코비치가 한 번에 브레이크를 잡아내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네. 그냥 말 그대로 무난하게 네, 경기를 몸 풀었죠. 네. 조코비치가 이제 기어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지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1세트에는 간을 봅니다. 어떻게 치는지 좀 보자. 그래서 살살 이제 라켓에 공 맞추는 연습을 좀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기어를 올리는데 1세트부터 안 됐어요. 이게 벤 쉘튼이요. 긴장을 또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고 네. 젊은 선수다 보니까 이게 라켓에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장면이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굉장히 공을 많이 날립니다. 이제 테린이들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날려요. 물론 상대방 조코비치긴 하지만 본인이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표정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코비치는 사실은 그런 상대방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세트는 무난하게 조코비치가 가져가죠. 그리고 벤 쉘튼 선수가 좀 욕심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욕심 많이 부렸어요. 이기려고 네, 보여주려고. 네. 욕심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이 모든 세트에서 이 모든 3세트에서 다 나오지 다 나와요. 않았나. 계속 나오는 네네네. 그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조코비치랑 쉘튼 경기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그 경기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좀 건방지다라는 벤 쉘튼이. 표현들을 네. 많이 조코비치가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게임 끝나고 나서 벤 쉘튼의 그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전화 네. 끊는 세레모니. 네. 그러면서 이제 표정을 봤거든요. 보통은 조코비치는 젊은 선수랑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기든 지든 간에 활짝 웃으면서 네, 맞아요, 덕담을 맞아요. 해줍니다. 정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네. 너는 탑10에 올라갈 선수고 그 호주 오픈에서요. 네. 16강에서 조코비치를 정현이 잡았잖아요. 네네. 정현이 활짝 웃고 조코비치도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치면서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악수만 하고 굳은 표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벤 쉘튼이 조코비치한테 바디샷을 2번인가 3번 쳤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벤 쉘튼 입장에서는 기세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바디샷
이라고 조코비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레모니도 벤 쉘튼을 조금 놀리는 세레모니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악수도 좀 굳은 표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공을 쳐보면 알아요. 공으로 사실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한참 선배이자 한참 이 탑 커리어를 찍고 있는 조코비치로서는 이렇게까지 싹퉁바가 접시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바디샷 때린 걸 몇 개를 또 조코비치가 그냥 받아냈어요. 심지어 받아내요 그냥. 자기가 저 포인트도 가져갔거든요. 네, 백핸드로 그냥 툭 받아냅니다. 네. 네, 그래서 1세트는 가져갔고요. 2세트는 2대2 쉘튼 선수 서브에서 더블 폴트로 또 브레이크를 내줬고 2대4 쉘튼 선수 서브 간단한 그냥 넘겨야 되는 그냥 간단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범실을 하고 백핸드 범실로 브레이크를 또 당하면서 이제 6대2로 조코비치가 자기의 서브를 잘 지켜내면서 6대2로 그냥 1세트보다 더 그냥 처참하게 네 이렇게 가져갔고 1세트, 2세트, 3세트를 보자면 3세트에서 벤 쉘튼 선수가 제일 잘한 세트가 아니었나. 맞아요. 네, 제일 0대0 쉘튼 선수 서브 시작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했고 조코비치 선수가요. 40-15였는데 리드를 못 지켰어요. 네. 깊은 리턴을 들어왔고 더블 폴트를 하고 또 포인트 범실도 하고 또 애매한 발리를 하면서 또 패싱을 맞았어요. 네, 이래서 브레이크를 당했고 게임 스코어 4대3 조코비치 선수 서브 였는데요. 쉘튼 선수 이제 스매시랑 조코비치의 이제 두 개의 포인트 범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맞아요. 이제 또 브레이크를 당했고 이제 5대5 쉘튼 선수 서브가 됐어요. 포인트 두 개. 그 다음에 애매하게 떨어진 드롭을 패싱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코비치 선수가 6대5로 이제 리드를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6대5 조코비치 선수 서브를 이제 듀스 상황이었어요. 백핸드 스매시 범실. 네, 여기서 뛰어 올린 거를 조코비치답지 않게 이제 크로스 스매싱을 날리려다가 범실을 이제 네트에 꽂아버리는. 박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브레이크를 갔죠. 타이브레이크를 이제 원래 3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근데 차분하게 또 조코비치 선수답게 그냥 조코비치 했다. 7대4로 조코비치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 세레모니는 이제 원래 벤 쉘튼 선수가 티아포 선수 경기였죠. 전화를 이제 끊는. 네. 이게 원래 이제 자신의 친구 그 미식축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수가 하는 세레모니인데 이제 자기가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내가 먼저 했다. 내가 이걸 너 거 따라했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코비치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벤 쉘튼 선수가 악수를 하고 조코비치를 한 1초간 째려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제 나가요. 맞아요. 둘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되게 안 좋았어요. 조코비치도 그냥 악수하고 나가버리고 무표정하게. 그러니까 그 세레머니를 분명히 받겠죠? 네. 받고 이거는 기분 그런 나빴을 거죠. 거예요. 네, 기분 나빴을 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력의 격차는 분명해요. 네. 분명하고 벤 쉘튼 선수는 이제 미국 테니스의 희망이죠. 원래 이제 미국 테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스포츠에 관해서는 좀 더. 그 전에 있었던 뭐 샘프레스라든지 그 전에 에거시라든지 뭐 그런 전설들 70년대 뭐 앤디 로디도 있었고 그 전에도 위대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세계 테니스를 제패하는 그날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테니스인데 미국에서 테니스가 이제 비주류 스포츠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재능 있는 운동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식축구라든지 농구, 야구 이런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체 스포츠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테니스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테니스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 하는데 벤 쉘튼 선수 오랜만에 이제 미국 테니스를 좀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선수가 나와서 어쨌든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한 성공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지금 그랜드슬램 최고 지금 커리어 하이니까. 네, 그리고 랭킹도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4강 가면서 19위까지 올랐거든요. 47위에서 19위.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 4강까지 올랐으니까 그랜드슬램에서 이렇게 경기력을 이제 올리고 이제 4강까지 들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2,000포인트인 대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자기가 좀 랭킹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ATP 250대회 한 3개 우승한 그 같은 그 느낌이죠. 700 몇 점을 받게 되니까 4강까지만 가도 그럼 대단한 거죠. ATP 250 3개 우승하려면요 무려 21승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몇 승만 집중해서 하면은 바짝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번 US 오픈 때 벤 쉘튼 선수가 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뭐 4강까지 올라갔겠죠. 네, 잘했으니까. 하지만
조코비치에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결승전은 조코비치 메드베데프 대진 바로 2021년 그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막았던 그렇죠. 그 대진이 전설의 대진이 다시 한번 2023년에 됐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 대진을 보고 메드베데프의 승리를 좀 많이 점쳤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코비치가 이미 3대0으로 졌었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메드베데프 사실은 조코비치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스트로크 마스터. 그래서 뭐 기대도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은 메드베데프가 뭐 그러니까 이길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뭐 5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소. 왜냐면 조코비치도 놀진 않을 테니까요. 네네. 5세트까지 가서 뭐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조코비치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경기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젊었을 때 조코비치, 지금 현재 조코비치와 싸우는 느낌. 옛날에 조코비치는 이제 다양한 기술이 없고 그냥 베이스 플레이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잖아. 네. 지금 메드베데프는 거의 뭐 정확합니다. 변칙적인 플레이를 안 합니다. 그냥 베이스랑 계속 스트로크만 때려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조코비치랑 현재 조코비치의 대결이 아니었나. 이 경기를 리뷰를 드리기 전에 이제 테니스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테니스 거트 있잖아요, 스트링. 스트링의 발전으로 테니스 샷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속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왜 서브앤발리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스트링이 이제 폴리에스테르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천연 거트가 많았기 때문에 샷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브앤발리가 가능했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 스트로크를 막 죽도록 날려도 공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고요. 거트가 약하니까. 그래서 발리 플레이도 되고 이제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폴리에스테르라는 그 재질의 스트링이 나오면서 스트로크 샷이 막 말도 안 되게 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카라즈처럼 이제 서브앤발리 들어가는 건 변칙적인 플레이고 서브앤발리를 주력으로 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승률을 위해서는 무조건 베이스라이너가 짱입니다. 뭐 그게 어그레시브든 디펜시브든 간에 어쨌든 베이스라이너가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명의 선수가 이 베이스라이너의 정점에 서 있는 두 명인 거죠.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입니다. 네, 끝장판 두 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발리를 안 할 것이다. 근데 열어보니까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코비치 선수가 변칙 플레이를 좀 많이 했네. 네, 이게 이제 스트로크를 치는데 제가 놀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조코비치는요. 같은 자리로 5개 연속 스트로크를 칩니다. 메드베데프도 같은 장소로 3번, 4번씩 공을 똑같은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것처럼 똑같이 공을 4번 보내요. 4번 보내서 못 버티면은 이제 그거 점수 내는 거고 버티면 한 번 더 치고 나 이길 때까지 저기다 넣겠다. 똑같은 거를 계속 칩니다. 이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알카라즈 선수와 메드베데프 선수의 경기와 준결승 경기와 이 경기를 보자면 양상이 완전 다르죠. 일단 결승전은 되게 절제돼 있어요. 되게 절제돼 있고 눈이 되게 편하고 하지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다.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랠리를 막 기본적으로 뭐 15개, 20개씩 이상을 해버리니까 로저 페더러의 경기를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알 수 있죠. 환호하냐면 그리고 알카라즈 선수의 경기를 왜 환호하냐면 다양한 전술 되게 볼거리를 되게 만들어요. 여기 갔다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알카라즈의 경기는 다양하다. 다채로워요. 여기 봤다가 다양한 기술이 이렇게 나가고 카메라도 여기 찍어 막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둘의 비교하면 정말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고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일단 좀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이런 경기가 좀 더 볼거리가 많잖아요. 역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테니스인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스 테이킹이라고 하죠. 숨을 못 쉬겠어. 누가 스트로크에서 실수를 할까를 보면 샷 하나를 보니까 한 번 칠 때마다 이렇게 치는 거야. 막 40번 넘게 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은 더 있죠. 왜냐면 랠리가 길어지면서 막 손에 땀을 쥐다. 어떻게 되는 근데 이제 그 테니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다다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취향 차이긴 한데 어쨌든 아까 레딩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라켓의 발전, 스트링의 겉의 발전으로 인해서 좀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좀 변화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1세트 시작부터 이제 간단하게 20개 랠리로 시작합니다. 20개 랠리.
가볍죠? 네, 랠리 가볍게. 랠리 한번 그리고 딱 이제 하고 또 시작했죠. 50는 올이 됩니다. 네. 가볍게 또 23개 랠리.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1세트에서는 거의 조코비치가 긴 랠리를 다 따갔어요. 1세트에는 조코비치가 잘했죠. 그리고 0대1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러브 게임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이제 범실이 초반에 이미 벌어졌어요. 제가 TV를 켰을 때 저도 새벽에 꽤 일어나는 편인데 TV 켰을 때 3대 0이었습니다. 네. 범실 3개, 뭐 포인트 2개, 더블 포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개의 브레이크로 조코비치는 자신의 서브 이제 그 다음부터 잘 지켜내면서 6대 3으로 조코비치가 1세트 가져갔습니다. 네. 1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저만의 기준 또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형들이랑 얘기했을 때 기준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공을 치잖아요. 네. 보통 동호인들은 대회든 뭐 경기에서 랠리를 5번 5회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네. 5회 랠리를 하면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동호인 수준. 그 다음에 선수들은요 15번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네. 랠리를 15번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ATP 탑10 안에 드는 선수는 30개 전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개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체력이나 아니면은 스트로크 기술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요 탑3, 탑2 안에 있는 전설적인 선수들은 40개, 50개도 무난히 한다. 이미 첫 랠리부터 말도 안 되는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막 열광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어떤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경기를 보여주는. 근데 2세트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네. 뭐 긴 랠리가 좀 이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코비치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드롭을 놉니다. 드롭을 넣고 서브엔 심지어 서브엔 발리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상황이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불리할 때 30, 40 상황도 그거를 달려들어 하면서 왼쪽으로 발리로 각을 내면서 아주 변칙적 플레이를 하면서 6대6까지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타이 브레이크를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코비치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뭐냐면 2세트가 자신한테는 분수령이었다. 자기는 메드베데프 선수보다 한 개라도 더 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브렉에 엄청 집중을 했던 거죠 2세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잡지 못하면 좀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네, 우승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경기를 보면은 조코비치 선수가 하나하나 진짜 정말 집중을 하는. 신중하게 쳐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쳐서 그리고 타이브레이크는 조코비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 14연승했나 15연승했나요? 그걸 끄는 게 이제 윈블던이었죠. 네. 알카라즈한테 졌잖아요. 네. 타이브레이크에서 절대 지지 않은 조코비치이기도 한데 포인트를 잘 계속 이어오면서 메드베데프 선수의 포인트 리턴 범실과 그 다음에 백핸드 범실로 7대5로 2세트를 또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하면서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인터뷰를 보면요 조코비치가 2세트에서 인정을 합니다. 메드베데프가 나보다 잘 쳤다. 네 맞아요. 더 많이 잘 쳤고 또 조코비치는 자신의 발에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움직였다는 표현을 이제 돌려서 말을 한 건데요. 네. 발이 안 움직이니까 스트로크 싸움하면 지잖아요. 30개 40개씩 못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알카라즈와 같은 이유로 발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맞아요. 조코비치는 그 발리를 성공을 시켜요. 네, 기가 막히게 네, 그거를 전부 다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알카라즈랑은 완전 반대적이에요. 알카라즈도 똑같이 뭐 스트로크 발리, 서브앤 발리 들어가지만 알카라즈는 매드베도 똑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발밑에 떨궜는데 조코비치는 하프 발리라든지 아니면 한 발 더 들어가서 그걸 넣든지 해서 어떻게든 우겨 넣습니다. 어떻게든 우겨 넣으니까 이제 메드베데프도 이제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제 랠리가 이제 조코비치 쪽으로 끌고 가고요. 또 저는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조코비치가 이제 백핸드 같은 게 이제 멀면 이제 슬라이스로 처리를 하잖아요. 네. 슬라이스로 계속 처리를 하면서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포핸드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버텨요. 포핸드 기회 오니까 빵 조코비치가 포인트 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덫을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는 여기다 꼭 나한테 칠 수밖에 없어. 난 여기다 칠 거니까 계속 버티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스트로크로 점수를 가져가고 발리로 점수를 가져가고 그래서 사실 메드베데프도 잘 쳤는데도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입장에서 멘탈이 터질만 해요. 왜냐면 2세트 가져왔어야 됐거든요. 네, 무조건 맞아요.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1대1을 맞췄어야 그 다음 3세트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했는데 2세트 조코비치가 좀 흔들렸는데도 지니까 사실은 어려웠죠. 이렇게 조코비치 선수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2세트 때 조코비치가 한번 뭐 리턴하고 들어눕은 적이 있어요. 비틀거리다가 네. 쓰러졌어. 들어눕고 그 다음은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질 수 있다 생각한 것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지겠다.
체력적으로 지금 이제 이미 긴 랠리를 계속 이어오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이미 초반부터 서로 너무 치고받으니까 이제 체력이 좀 이제 바닥이 이제 좀 보이는 듯한. 특히 US 오픈이 열리는 그때가 엄청 더운 매우 더웠다고요. 때여가지고 사실 2세트에서 그렇게까지 지쳐하는 조코비치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랠리도 길어지고 날씨도 덥고 한 번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게 덜덜덜덜 떨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파리 오픈이었나? 파리 마스터즈? 그게 아마 그것도 메드베데프 아니었어요? 선수와 ATP 파이널이었던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이었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얼마나 징하겠어요. 그게 계속 자기도 랠리를 잘 이어오는 사람들 상대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계속 치니까 몇 개씩 계속 치니까 체력적으로 소모가 다른 선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1점 따려면 막 30번 쳐야 되는 거예요. 랠리를. 그래서 세트가 딱 3세트로 끝난 게임이었고 1세트 6대3, 2세트는 뭐 타이까지 갔고 3세트도 6대3 이렇게 끝난 게임이었는데 3시간 16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2세트가 아마 2시간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까지 갔으니까. 네, 랠리가 너무 길었고 그만큼 선수들의 체력적인 저하도 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코비치는 끝까지 집중하고 신중하게 쳤다. 조코비치의 정신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 그 어떤 신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3세트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포핸드 2개, 백핸드 뭐 1개 연속 범실로 처음에 이제 1대2에서 브레이크를 당했고요. 이제 1대3에서 조코비치 선수 서브인데 포핸드 더블 폴트 백핸드 연속 범실로 또 여기서도 조코비치 선수 브레이크를 당했고요. 근데 바로 또 다음이죠. 2대3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백핸드 범실로 또 다시 브레이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메드베데프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좀 혼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이제 사실상 메드베데프 선수는 점수가 이제 3점으로 끝났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조코비치 선수가 포인트를 다 챙겨가면서 6대3으로 조코비치 선수가 24번째 그랜드슬램 24번째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조코비치가 승리를 함으로써 저희 셋의 내기도 레디기 승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코비치는 24번째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남녀 통틀어서 최고 오픈 시대 이후로는 최초고요. 네. 남녀 모두 그러니까 24번 우승한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가 첫 번째 그 후이스 고트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하긴 좀 애매해졌다. 이제는 조코비치가 고트의 반열로 간다. 근데 그거 아세요? 조코비치가 30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네, 할 것 같아요. 이게 조코비치가 지금 36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코비치 본인은 거부하고 또 아버지는 은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이바니세비치 코치는 조코비치의 목표는 40살에 은퇴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36살이라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네. 4년 동안 몇 개의 우승을 더 할지. 최근 10개의 그랜드슬램 중에서요. 7개를 우승했고요. 네. 나머지 3개 중에 2번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그랜드슬램 중에 9개를 결승을 간 거예요. 9개 중에 7개를 우승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록에 이거는 평생 한 번 그랜드슬램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올해도 역시 3개의 그랜드슬램을 가져가면서 윈블던에서만 준우승을 한.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여자는 호주 오픈은 사발렌카, 네. 롤란 가로스는 이가 시비용텍, 네. 그다음에 윈블던은 본드로소바, 이제 US 오픈은 코코가프. 이제 모든 선수 그랜드슬램이 우승자가 달라요. 맞아요. 근데 남자 우승자는 알카라즈 윈블던 빼고 그것도 근데 조코비치는 준우승을 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조코비치가 우승했다. 계속 조코비치. 네. 사실 테니스가 그 약간 유머 짤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 고인물 심한 스포츠 1위 테니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우승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승 한 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도 조코비치 편입니다. 조코비치가 이제 87년생. 네. 페더러는 이제 81년생인데 이제 은퇴를 했고. 네. 86년생으로 나달도 지금 이제 한 살 차이인데 이제 나달은 내년에 롤란 가로스를 하고 은퇴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 30세 이후로 그 기록을 메이저 단식 우승을 이제 비교를 해도 나달은 8회, 페더러는 4회, 조코비치는 12회요.
근데 이제 조코비치가 12회인 거는 나달이랑 페더러가 없었으니까 있었으면 사실 비슷비슷했거든요. 다 네. 뭐 4번 이런 식이었어요. 왜 너가 우승하면 이번에 뭐 형이 해, 이번엔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셋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두 명의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조코비치가 독보적으로 간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 그 전에도 셋이 비슷했죠. 그리고 나이가 비슷했다면 아마 그리고 페더러가 한 4살만 어렸어도 지금 아직까지도 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달은 좀 달라요. 나달은 좀 애매한 게 나달이나 알카라즈, 특히 알카라즈를 제가 롱런하지 못할 선수로 제가 꼽는데 이유는 몸으로 테니스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지금은 체력도 있고 회복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즌을 쭉 진행을 해도 괜찮지만 계속 체력이 받쳐주고 회복력이 받쳐지니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나달처럼 과부하에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달도 지금 부상을 달고서 계속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부상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원래 예측했던 그 복귀 시점보다 한참 늦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제가 알카라즈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이맘때 때도 알카라즈 US 오픈 우승하고 ATP 파이널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카라즈가 포기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몸에 부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테니스를 1년 동안 막 무지막지하게 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긴 해요. 데이비스컵도 나왔으면 좋겠고 ATP 파이널도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오지 않고 물론 개인 스포츠니까 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긴 한데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ATP 파이널 안 나온다는 건 사실 웃기는 일이거든요. 뭐 나가서 지더라도 무조건 나왔어야죠. 올해도 마찬가지죠. 데이비스 물론 지금 2위이긴 하지만 ATP 랭킹이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알카라즈는 어떻게 보면 테니스를 되게 효율적으로 치지는 못하고 있다. 맞아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맞죠. 조코비치는 뭐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동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티베이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도미닉 팀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도미닉 팀이 2020년 US 오픈 우승하고 자기는 테니스를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 네. 거기다가 손목 부상 입으면서 지금 30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다시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때 도미닉 팀이요. 2015년 16년 기록지만 보면 날라다닙니다. 빅3 다음은 무조건 도미닉 팀이었어요. 그 왕자가. 근데 도미닉 팀이 그렇게 한순간에 근데 도미닉 팀도 약간 몸으로 테니스 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스텝으로 다 따라가고 막 엄청난 운동능력. 박센타일. 네, 그렇게 했는데 부상으로 한번 가고 모티베이션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데요. 그 메드베데프 있잖아요. 메드베데프가 그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게 2019년이거든요. 공교롭게도 2019년에 메드베데프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베레프 선수도 아이가 있고요. 가족적인 걸로는 조코비치를 따라할 수가 없죠. 조코비치는 그랜드슬램에 가잖아요. 무조건 가족끼리 공공장소에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 롤랑가로스에는요. 가족 둘과 그러니까 아내와 아기 둘 4명이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대회 중이에요. 대회를 내가 이제 내일 며칠 뒤에 이제 하는데도 가족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도 저기 센트럴파크에서 아이와 뛰어가는 모습을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야 애들이랑. 내가 테니스를 치는 아빠긴 하지만 테니스만 치지 않고 가족이랑 시간도 보낸다.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리프레시를 하고 또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끝까지 가는데 알카라즈는 아세요? 알카라즈는 집이 없대요. 훈련장 옆에 그 페레로 그 아카데미에 살거든요. 거기에 살고 훈련장 옆에 있는 오두막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이 그래도 좀 자기 좀 뭐랄까 숨도 좀 쉬고 좀 즐길 것 즐기고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즐겁게 좀 살고 그래야지 또 테니스도 치고 싶고 이런 거지 않을까. 이게 알카라즈 너무 몰입한 게 아닌가 테니스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카라즈를 저는 오래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조코비치처럼 이제 그랜드슬램만 나가든지 아니면은 좀 해서 체력 관리를 하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조코비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거잖아요. 언제든지 하게 되면 알카라즈의 코치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랜드슬램 40개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코비치 엄청 빡세게 갈굴 것 같아요. 엄청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네요. 조코비치와 알카라즈. 이로써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10개, 그다음에 롤랑가로스 3개, 윈블던 7개, US 오픈 4개로 총 24개. 이제 앞으로의 조코비치 우승은 계속 이제 역사를 써가납니다.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지금 3회, 그러니까 3바퀴 도는 거잖아요. 롤랑가로스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내년에는 롤랑가로스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4회로 늘리는. 그래서 25번째, 26번째까지 이렇게 우승을 하려고 할 테고
이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이제 젊은 선수들의 목표겠죠. 뭐 메드베데프라든지 아니면 알카라즈라든지 뭐 4위 홀거루네 선수라든지 네. 야닉 시너 선수 등등등 이제 새롭게 이제 왕자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2023년 US 오픈 그랜드슬램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 그랜드슬램은 없잖아요. 이제 올해 남은 마스터즈 대회 어떤 게 있죠? 올해 남은 마스터즈는요. 롤렉스 상하이 마스터즈 10월 4일 날 시작하고요. 10월 30일 롤렉스 파리 마스터즈. 그 다음에 연말에 11월 12일이죠. ATP 파이널즈.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네레이션 ATP 파이널즈 11월 28일에 이렇게 경기가 있네요. 네, 그 중간중간 ATP 250 대회도 있긴 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상하이 마스터스랑 파리 마스터스가 제일 큰 대회고 파리 마스터스는 인도어에서 네. 실내에서 하게 되는데 아마도 높은 랭킹의 선수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랭킹 포인트가 많이 쌓였거든요. 특히 조코비치는 이번에 2,000점을 받으면서 11,000점이 되었습니다. 10,000점을 넘었고요. 2등 알카라즈는 8,000점, 3등 메드베데프는 7,000점대거든요. 네. 특히 4, 5, 6, 7등 선수들이 마지막 랭킹 포인트를 위해서 박차를 갈 텐데요. 그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진 홀거루네 선수도 앞으로 마스터스 대회를 나가겠다고 SNS에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로써 저희가 긴급 편성한 US 오픈 특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